세상에는 수많은 향기가 있지만 사람에게 나는 향기만큼 오래가는 향기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의 향기를 맡는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과학자 한 분을 모시는데요. 과학은 논리와 검증의 영역이고 또 예술은 창의력과 세상에 대한 인식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두 영역이 서로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예술과 과학의 융합을 가르치고 계신 분이십니다. 카이스트의 김양한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기계공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궁금해요, 저는.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함께 하는 이 시간 모두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과학자로서는 저희 처음 스튜디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영광입니다. 예, 저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대전이 또 과학도시라고 또 표방을 하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특별히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처음 과학자로 오신 교수님 특별히 더 환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평생 소리에 대한 연구를 하셨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기계공학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기계공학과 소리 뭐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보통 이제 연관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기계공학에서는 이제 뭐 각종 자동차, 뭐 열차, 비행기, 네. 로켓 뭐 그거 하면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공학에서는 주로 소리를 어떻게 하면 조용하게 할까 하는데 관심이 많은데 소리를 줄이는 거, 예, 소음을 없애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음을 없애는 데 관심이 많은데 네.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네. 소리를 이제 어떻게 마음대로 만들어낼까 하는데도 관심이 많이 있어서 네. 그래서 기계공학과에서 네. 그런 엉뚱한 연구를 좀 해봤죠. 그래서 교수님 인터넷에서 교수님을 검색을 하면 네네. 에밀레종의 맥로리 현상을 그렇죠. 뭐 측정하신 분이시다. 그렇죠. 네. 또 그게 아마 네. 90년대 그렇게 됐어요. 90년대 중반쯤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에밀레종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네. 신비롭게도 생각하고 그 네. 소리도 굉장히 사실 좋아한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소리가 나는지 잘 밝혀져 있지 않아서 네. 제가 그 당시에 그 마이크로폰을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30도마다 12개씩 붙였으니까 네. 굉장히 많죠. 30도마다 그러니까 360도에 붙이려면 네. 뭐 30도마다 하면 12에다가 12를 곱하니까 네. 144개 마이크로폰을 붙여서 네. 소리를 측정하고 또 지금은 IT나 이런 측정이 아주 당시에는 세분화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려우셨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비싼 실험이었죠. 그랬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실험을 제가 네. 했습니다. 사실 과학자에게 주목하는 건 상을 받았을 때 많이 네. 주목을 하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인 음향학회인 로싱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때? 예, 아주 뜻밖이었죠. 네. 그 당시만 해도 획기적인 그런 시도를 하신 거잖아요. 네, 너무 네. 그때 놀랐어요. 네. 네. 청취자들을 위해서 교수님이 그간 해오신 일들을 좀 직접 좀 말씀을 해주세요. 글쎄요, 제가 뭐 음향학을 시작한 게 굉장히 오래됐죠. 네. 85년에 유학을 가서 네.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이거 소리에 대해서 연구하면 되게 재밌겠다. 그랬더니 네. 주위에서들 다 말렸어요. 그거 공부해서 네. 밥 먹기 어려울 거다. 그런데 그때 네. 제가 생각한 거는 이 기술이라는 건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고 그 어떤 기술이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를 예측하는 기술이 나한테는 없는데 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네. 소리, 소음, 진동 이런 네. 것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 당시에 그 유명한 MIT라는 대학에서 네. 당시에는 그 소리
그러니까 사운드 그리고 바이브레이션, 네. 다이나믹스 그런 쪽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들이 네.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계실 때여서 아. 좋은 선생님들이 계셨죠. 그래서 아주 좋은 공부를 운 좋게 네. 거기서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죠? 좋은 교수님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 입장에서 그렇죠. 관심을 갖는 학생이 있으니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예. 아, 그런데 이제 그 사운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 제가 느낀 게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질문도 하고 끝나고 나서 네. 교수님 방에 쫓아가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네. 그 어려운 이유가 수학적인 표현만 있지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네.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면 소리를 눈으로 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대학원 시절부터 했었어요. 네. 그러다 이제 학위를 하고 어, 한국에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아 그러면 나는 네. 좋은 학교에 가니까 네. 거기서 연구 환경이 좋으니까 거기서 네. 소리를 눈으로 보는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네. 결심을 했는데 그게 84년 10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오래됐죠.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왜냐하면 그때 비행기를 탔으니까. 참 그때가 시작이고 그 시작이 좋은 학교 가이스트에 그럼 부임하러 오시는 예, 길이었어요. 예, 그랬죠. 아, 네, 그럼 초창기에 오셨네요. 초창기 왔죠. 네. 그럼요. 그리고서 이제 많은 또 제자들과 함께 이 영역을 네, 네. 독보적으로 만드신 거라고 저희는 네. 알고 있고요. 네, 네. 특히 교수님이 하신 일 중에 소리를 보게 한다는 이런 개념, 네, 네. 네 말씀하셨듯이 네. 소리를 또 공간에서 자유롭게 좀 이동시킨다는 그런 네. 개념을 계속 발전시켜 왔어요. 네, 네. 이건 그렇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일인 것 같아요. 글쎄- 언뜻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네. 잘 안 되기 때문에 소리를 보는 방법을 네.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소리가 네. 안 보이잖아요. 네. 소리가 안 보이기 당연하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 네. 알려면 어, 상당히 혼돈하는 수도 있고 또 그쵸. 중요한 게 왜 애들이 아프면 소리를 내잖아요. 네. 기계도 아프기 시작하면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네. 공학적으로 봤을 때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빨리 알 수 있으면 네. 이 기계가 어디가 아픈지 미리 알 수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죠. 아, 원자력 네. 발전소라든가 각종 무슨 아주 정밀 기계라든가 그것을 네. 우리가 미리 어디가 아픈지 알아낼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응용 분야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 소리를 눈으로 보는 원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네. 눈은 빛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를 빛으로 바꿀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좀 황당하죠? 황당하긴 한데 그런 발상을 해서 실제화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그거 하면 되게 재밌겠다 생각해서 그 84, 85년에 그런 연구를 시작할 때 네. 사람들이 다 황당하다고 생각을 했죠. 저처럼. 왜냐하면 마이크로폰 하나가 네. 그때는 150만 원에서 250만 원 할 때입니다. 네.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소리를 빛으로 바꾸려면 네. 마이크로폰으로 소리를 측정을 해서 네. 거기 나오는 전기 신호를 화면에다가 네. 표현을 해주는 방법을 써야 될 텐데 네. 그러려면은 이 마이크로폰을 굉장히 많이 써서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를 네. TV 스크린이나 이런 데다가 표현을 해줘야 될 텐데 네. 그러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지금 현실적으로 15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럼요. 85년에 150이랍니다. 한 개, 한 한 개. 개.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 연구하면서 요구한 게 네. 최소한 12개 곱하기 12개 평면에 네. 한 144개를 가지고 하면 되겠다 하고
시도를 했으니까 네. 이게 황당한 네. 시도로 보이는 게 너무 당연하죠. 네. 보통 좀 무식해서 그 일을 했어 이렇게 말을 아니 하는데 무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무식한 면도 있었죠. 아, 돈의 그래요? 면에서는 무식했지만 네. 그래서 그 다음 생각이 이제 음. 그러면 이렇게 평면에다가 수많은 마이크로폰을 놓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네. 마이크로폰을 한 선에다가만 쭉 놓고 네. 그 마이크로폰을 복사기처럼 쫙 움직이면 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 왜냐하면 뭔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는 뭔가 네. 그 속에 도전할 만한 영역이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아, 이 명언이라 적어놔야 예,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안 세상에 되는 게 있다는 건. 뭔가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네. 뭔가 거기에는 내가 네. 내 시간과 내 인생을 투자해서 도전할 만한 아. 영역이 있다는 거고 네. 따라서 그거는 안 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는 네. 굉장히 흥분되는 일입니다. 뭔가 할 오히려 때는 할 게 있다는 거니까. 아, 이 대목에서 교수님 눈이 반짝반짝 하신대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다만 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을 하면 네. 연구비 따기도 어렵고 네. 그다음에 논문 쓰기도 어렵고 아. 새로운 분야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조금 네. 고집을 부리고 네. 해나가면 네. 언젠가는 될 것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네.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데 네. 그래서 네. 저는 그 교수 진급도 늦어졌고 뭐 고난을 그랬지만 당하셨군요. 드디어. 아니 별로 관계치 않았어요. 그냥 그래? 네. 그럼 뭐 좀 1년 있다 하지 뭐 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아. 대신에 그것이 되었을 때 네. 그 기쁨 그것이 네. 되었을 때 그 환상적인 느낌 네. 그것에 도취돼 있었던 거지. 그 조금 아. 약간 네. 옆에서 보기엔 좀 이상한 사람. 아, 그 창의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과학자에게 물어본 대목에서 제가 귀에 꽂힌 부분이 있었는데 그 뭔가 문제를 앞에 놓고 긍정적인 그 기대를 하면서 음. 하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긍정성에서 바로 그렇죠. 제가 아까 교수님이 조금 그러신 전에 거네요. 말씀드렸듯이 네. 뭔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 네. 그러면 그럼 여기에 뭔가 보물이 있네?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네. 창의적인 접근을 하는 네. 어떤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제가 그 들으면서 아, 그 말씀 그렇구나 했는데 그 보통 회의 같으면 재청이에요 할 정도로 네. 동의하는 그 지점이 있으시네요. 네. 아, 근데 원래 소리는 들리는 거고 뭐 들리는 소리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하셨네요. 그렇죠. 음. 소리가 어느 쪽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면 아까 이제 마이크로폰을 여러 개 써서 네.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뭐 이 자동차가 막 갈 때 나는 소리 네. 그다음에 에밀리 종이 어떻게 소리 내냐 하는 거를 제가 한 방법을 통해서 네. 전부 이 소위 가시화 눈에 네. 보이게 다 했죠.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재미있었어요. 각종 네. 악기가 어떻게 소리 내는지도 다 네. 화면으로 만들어서 아, 보여주고 네. 뭐 아주 재밌는 일을 많이 했죠. 끊임없이 하고 싶은 일들이 그거 나타났겠군요. 하다 보니까 뭐 네. 전주에서 가야금 만드시는 분도 들고 들어오시고 바이올린 만드시는 분도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네. 재밌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평소 그림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화가들에게서 많이 배우신다고요? 예, 그게 이제 제가 처음부터 그런 걸 하면 제가 하는 분야가 뭐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고요. 네. 벌써 오래전 87년에 아,
제가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학회를 갔는데 네. 거기를 좀 일찍 갔어요. 하루 일찍 가서 일요일에 네. 시간이 남아서 네.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고호 미술관에 고흐미술관. 가게 네. 됐어요. 가서 네. 보니까 네. 고호라는 사람이 연습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연습을 많이 그렇죠. 이것저것 습작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좀 무식한 얘기 같지만 오호 음. 세계적인 대가도 연습하네. 네. 어 그냥 쓱쓱 그래? 나오는 게 그냥 아니네. 나오네. 해바라기 네. 하나 그리기에도 무지하게 연습했네. 네. 그렇다면 나도 연습을 많이 하면 음. 고흐처럼 좋은 네.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네. 그러면 나도 연습부터 시작해야 되겠는데 그럼 뭘 가지고 연습을 할까? 음. 고흐는 왜 해바라기를 자기 연습의 음. 주제로 택했을까? 네. 그거 이제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래. 그러면 음. 내가 하는 분야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해서 네. 그거를 연습하면 네. 뭔가 새로운 게 생긴다는 게 확실하네. 아. 이런 신념을 네. 그런 그림을 그린 대가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그 네. 그림을 보면서 얻게 된 거죠. 음. 나도 이렇게 하면 돼. 나도 네.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코호처럼 유명해질 거야. 내 분야에서. 그다음에 유명 안 해지더라도 네. 관계없어. 내가 뭔가 신념을 가지고 이게 좋다고 생각한 걸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면 네. 족한 거 아니야? 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 아니야? 이런 생각을 네. 하면서 네. 연구를 했는데 운 네. 좋게 되게 유명하게 됐죠. 정말 그 스토리 자체도 즐거운 소식이에요. 네, 복음. 감사합니다. 아, 로베르토신가요? 알베르토입니다. 알베르토. 네, 잘못 알고 있었군요. 네, 그런 긍정성이 또 어, 하느님 안에서 때로 네, 지혜로 오고 그렇다고 네, 생각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네, 가르침으로 순간 네, 와서 네, 영감으로 오지 네, 않았을까? 괜히 네, 이렇게 생각해 네. 보는데 그런 느낌이 있으세요? 그런 생각 참.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네. 축복이 그렇게 몰입할 수 있고 네. 그 어떤 소위 학자면 유혹받는 게 많아요. 네. 유명해져야 되겠다는 유혹. 음, 많은 학생들이 나를 존경해줬으면 인정받고 좋겠다는 그런 싶은. 유혹. 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위에 있는 어떤 정말 좋은 것에 네. 대해서 눈을 뜨면 네. 그게 그렇게 가치 있다고는 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네. 최소한 위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낫죠. 아, 네. 네. 과학자 입장에서 이렇게 고흐 작품을 통해서 그 삶까지 살펴보고 영감을 얻도록 하는 걸 혼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카이스트에서 좋은 그 학생들에게 미술과 공학의 융합을 주제로 수업도 또 개설하셔서 또 그럼 다양한 그 교육 환경을 만드신 점에도 또 주목하고 싶어요. 네, 그 수업을 하게 된 게 네.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네. 그거를 학생들도 함께 해주면 참 좋겠다 싶어서 네. 그런 과목을 개설을 했는데 네. 놀랍게도 첫 번째 개설을 했는데 음. 수강 신청을 학생들이 박사과정까지 해서 학부부터 박사과정까지 해서 한 5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됐죠. 야, 음. 이거 내가 그림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근데 네. 이거를 덜컥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개설을 했는데 네. 한 10명이면 같이 소꿉장난 하듯이 같이 고민하면서 음. 하겠는데 이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제가 수강 신청한 학생들한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실은 그림도 잘 모르고 이런데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생각은 음. 그림을 잘 보면 네. 그림을 그린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고 네. 그것을 읽다 보면 우리 음. 공학에서 쓸만한 그림 그린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네. 내가 사실 그림을 잘 모른다. 몇 개밖에, 몇 작가밖에.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주별로 네. 아래의 화가들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해서 네. 서로 발표하고 소위 집단 지성이라는 걸 한번 발휘해서 네. 같이 공부하면 좋겠는데 네. 그거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빨리 수강 철회해라. 취소를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런데 네. 카이스트 학생들 참 대단하죠. 한 명도 수강 취소를 안 했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참 훌륭한 대목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수업을 네. 했죠. 네. 그런 학생들에게 많은 영감을 또 받으신 영감 이상으로 서로 교감을 하셨을 것 같고, 그럼요. 네. 네. 정말 이런 그 공학하는 학생들, 과학하는 학생들이 이 수업에서 얼마나 많은 위로도 받았을까 그런 네. 생각까지 드네요. 네, 네. 만약에 젊으셨으면 그런 강의 개설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젊었으면 못했죠. 네, 네. 왜냐하면 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을 거예요. 아직 안 하실 예, 그런 예, 즈음이신 예, 거죠. 예, 예. 공학자와 이런 그 문학하는 또 영역과 사회과학은 조금 다른 접근법이 있어서 아마도 그 교육의 과정에서 그렇게 도입하긴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그 공학이라는 게 결국은 작게는 사람에게 이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알아야 되고 네. 그러면 사람을 아는 방법 중에서 네. 가장 접근이 쉬운 방법이 예술을 통해서 네. 사람을 이해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림을 보면 네, 네. 그 작가의 생애, 그 작가가 그 그림을 어떻게 저렇게 표현했느냐를 보면 네.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또 네. 그림에 표현된 여러 가지 자연이라든가 네. 그 사람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거를 천천히 가까이서 보고 멀리서 보면 네.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네. 그러다 보면 아이디어도 얻고 네, 네.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에 네. 진정한 의미의 공학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예술과 네. 공학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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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접한 관계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러시군요. 이제 저도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러세요? 그게 아이, 어떻게 감사합니다. 가능했을까가. 네, 네, 네. 그렇지만 그거 깊숙이 들어가는 거는 아직도 두려워요.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예술을 이해한다. 저는 또 사회과학 하는 입장에서 결국은 사람을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그 접점 부분은 이해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셨을까?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큰 용기를 얻었던 게 시카고에 가면 네. 시카고 미술관 박물관인가요? 거기 가면 네. 조르주 쉐라라는 사람이 그린 네. 대형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한 크죠. 3m 폭에다 네. 높이가 2m가 넘는데 네. 그 사람이 그 그림을 전부 점을 찍어서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대충 계산을 해봤습니다. 점을 몇 개나 찍었을까? 역시 네. 공학자세요. 어마어마한 네. 680만 개를 찍었더라고요. 대충. 왜냐하면 1cm 1cm에다가 네. 가로로 10개, 세로로 10개 점을 찍었어도 그 네.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그림을 그리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네. 이 사람은 이 그림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3년이라는 세월을 네. 투자를 했는데 점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소신은 어떻게 갖게 됐으며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을까? 네. 그런 사람 앞에서 공학을 하는 사람은 네. 많은 걸 느끼고 배울 수가 있죠. 오늘 이렇게 한 번 모시고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 거는 저의 그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건대 1월에 그 예술가 분들 대가들을 모시면서 네.
이야기를 나누는 이제 1월에 특집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셋째 주에 좀 나와주세요. 저야 뭐 불러주시면 네. 영광이죠. 네. 예고를 드리자면 첫 번째 주는 그 파리에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세계 최고의 그 오. 예술을 하시는 김인중 수사 아이고. 신부님. 네. 네. 지금 한국에 와 계셔서 그러세요? 네, 전람회 또 전시회 준비하신다고 네. 저희 스튜디오 찾아주시기로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 그 아도르테 합창 그 지휘를 새롭게 하시게 된 네. 그 홍종건 작곡하시는 지휘 선생님을 네. 모셨으면 해요. 지금 네. 섭외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셋째 주. 이게 좀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아니 같이 네. 얘기해도 좋죠. 와, 집담으로요. 뭐 대답을 해도 네, 좋고 네. 서로 물어보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통해서 저희 가톨릭 언론 안에서 그 또 다 모두 우리 교우시들이잖아요. 신부님에서부터 그럼요. 평신도인 우리 알베르토 형제님까지 이야기의 그 근원은 같지 않을까. 하느님의 네. 사랑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소명을 네, 네. 하고 계신 것 같은 네. 그런 이야기들이 풍부하게 나올 수 있어서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아유, 아쉬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려요. 오늘 못한 얘기는 그날 또. 그렇죠. 네, 제가 질문 한 서너 개를 지금 더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네.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보라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김영한 명예교수님의 그 멋진 그 모자 패션과 함께 이 겨울로 깊숙이 들어가는 겨울 패션을 너무 멋지게 소화하고 계신 걸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 또 생각거리를 또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